일본 허기 읽는 법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120년 인상해서 해석하는 것은 믿을 만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본 허기를 우리 관점에서 해석하고 하는 분이 고려대 명예교수셨던 최재석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로는 뭐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허기 읽는 법에 대해서 여러 차례 우리가 식민사학 완전정복 시리즈의 하나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결국 우리나라는 역사학자고 정치가고 관료고 언론인이고 믿을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공부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역사에 눈을 떠야 됩니다. 120년 인상절은 뭐냐면 신공 49년에 야마도회가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다는 거죠. 그런데 신공 49년은 서기 249년인데 거기에다가 120년은 플러스 해가지고 요거는 369년의 사건이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과연 그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제가 세계 역사상 가장 희한한 역사서가 일본 허기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뭐 편찬자는 모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연대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속였어요. 그 역으로 삼국사기가 연대를 속여가지고 연대를 모른다 그러면 일본 학자들이 완전 난도질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희한하게 이 연도도 일부러 모르고 일리란 틀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짜로 쓴, 틀리게 쓴 일본 허기는 사실이라 그러고 삼국사기는 가짜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한의 대한민국 역사학계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세계사상의 미스터리입니다. 신공 49년은 249년인데 이걸 120년 끌어올려가지고 369년에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다고 좀 야마도에서는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한의 요 강난사학자들은 총론에서는 임나일본부서를 극복했다라고 거짓말 시키고, 강론에 가면은 이때 뭐 비자발은 창녕이고 남가라는 김해고 뭐 탁주는 대구 또는 뭐 창원이고 알라는 함안이고 가라는 뭐 고령이고 이런 이걸 다 사실로 본론에 들어가면 사실로 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믿을 만한 이야기냐, 딴 걸 떠나서 120년 끌어올려 갖고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가를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허기의 연대를 중국하고 우리의 연대로 한번 보는데요. 그게 우리의 연대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일본에서 가장 저명한 일본사 대사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쓴 거예요. 일본사 대사전에서 일본 허기를 설명하면서 쓴 이야기입니다. 일본 허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뒤에 일본사 대사전에 보면 일본 허기하고 그 다음에 서기 연대하고 쭉 비교한 항목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몇 항목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일본 허기의 신공 49년은 기사년이고 249년이죠. 이때는 신라는 점해왕이고 고구려 중천왕이고 백제 고유왕이에요.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20년을 끌어올리잖아요. 그럼 같은 이제 이 기사년인데 이 환갑 60년이 지나가니까 주갑이 이때는 인덕 57년이에요. 중국 연호로는 동진애제 태화 4년이 369년이고 삼국사기는 내무랑 고구건왕 근토고왕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니 249년이라고 돼 있는 걸 갖다가 369년의 사건이면은 그 다음에 이 인덕은 어디로 가요? 이게 틀렸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왕 인덕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고요? 다 일반 국민들하고 예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만 하더라도 정치하는 분들, 뭐 백범 김구 선생 비롯해서 뭐 이시영 선생이니 누구니 다들 역사를 모르면은 정치할 수 없었는데 사회가 어쩌다 보니까 생판 무식한 사람들이 다 고위 정치가 고위 관료가 되면서 이 식민사학자들이 말을 갖다 교묘하게 돌려갖고 거짓말 시켜도
그거를 저거 거짓말이구나 알지 못하고 저 사람들이 주요대학 역사학과 교수니까 저 사람들 말이 맞겠지 하고 그냥 내 뇌는 떼어놓고 저 사람들 말하는 대로 지금 따라가는 게 한국 사회의 형편인 겁니다. 근데 일본 서기하고 고사기는 또 특이한 게 뭐냐면 특히 일본 서기는 왕이 없는 기관들이 있어요. 왕이 없는 공익기관, 힘무 2년, 수정 3년, 의독 효소 1년, 효안 7년, 효명 1년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13대 성무에서 중회까지 1년, 그 다음에 응신에서 인도까지 2년. 그러니까 막 2년, 3년씩 왕이 없어도 잘 돌아가요. 이 얘기는 뭡니까? 삼국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왕이 죽으면은 해당 그 해에 바로 그 후계자가 왕이 되죠. 왕조 국가는 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이 세상 떠나면 그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세상 떠난 그 날에 주기로 하든지 늦어도 일주일 내에는 왕이 주기로 합니다. 후사가. 그 왕조 국가에서 왕이 없으면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일본 거기는 왕이 없는 해가 저렇게 많아요. 이게 뜻하는 게 뭐겠어요? 한마디로 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후대에 다 조작한 거란 이야기죠. 왕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백제의 초기에는 야마도에는 초기에는 가야의 제후국이었다가 그러니까 가야가 일본 열도 진출해서 세운 게 임나라는 거죠. 가야의 제후국이었다가 나중에 나라로 옮기고 난 다음에는 백제의 제후국이 되는데 그 제후국은 어차피 본국이다 하면 되니까 왕이 없어도 돌아가요. 그걸 말해주는 게 바로 이 일본 서기에는 왕이 없는 해가 이렇게 많다라는 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논리로 120년을 끌어올리냐? 일본 서기 신공 55년에 55년도에 보면은 서기 255년인데요. 255년에 일본 서기에 백제 초고왕 훈 해가지고 백제 초고왕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나와요. 하여간 이 일본 서기 보면 백제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백제의 제후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서기를 쓴 사람들 자체가 백제계 후예들이 썼기 때문에 백제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백제에 대한 사항은 많이 나옵니다. 백제 초고왕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신공 55년이 255년이에요. 삼국사기에 찾아보면 이때는 백제 고유왕 22년인데 삼국사기 뭐라고 나오냐면 고유왕이 군사를 내어 신라를 쳤다. 신라 군사와 괴곡 저쪽에서 싸워 이기고 그 장수 육종을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삼국사기에는. 근데 이 기사는 삼국사기 신라본기 첨예 이사금 때 그대로 또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 서기 신공 55년, 255년에 초고왕이 세상을 떠났다 그랬는데 백제는 초고왕 때가 아니고 백제는 고유왕 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기사 안 맞네. 일본 서기 기사 안 맞네. 그러니까 연대 한번 끌어올려보자라고 해가지고 120년을 끌어올려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삼국사기 백제 근초고왕 30년 375년에 11월에 근초고왕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초고왕이 바로 앞에다가 근자를 써가지고 초고왕이 근초고왕이고 요 기사는 요 초고왕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요 기사는 120년을 더해가지고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그런데 여기서 항상 뭐냐면 중심이 삼국사기라는 게 삼국사기 375년도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이때 세상 떠났구나 이렇게 했어요. 또 일본 서기에 보면은 신공 56년 256년도인데요. 이때 백제 왕자 귀수가 왕으로 섰다. 백제 왕자 귀수가 리비왕 왕으로 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삼국사기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한 해 전에 백제 근구수왕 주기원년 한 해 전에 근구수왕이 왕이 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 서기는 이 초고왕이 세상을 떠나고 1년 후에 그 귀수가 왕이 됐다라고 썼는데 삼국사기는 그 해에 근구수왕이 근초고왕이 세상을 떠난 해에 근구수왕이 왕이 됐다라고 쓰고 있는 거죠. 이 기사도 보면은 뭐냐면 여 귀수가 근자를 쓰고 한자는 다르지만 근구수 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기준은 뭐냐면 삼국사기가 기준인 거죠. 일본 서기가 기준이 아니죠. 그러니까 해석을 하려면 일본 서기는 해당 조항 하나하나를 갖다 삼국사기에 맞춰 봐가지고
요게 맞다 하면은 그 조항만 사실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69년도는 삼국작이 전혀 안 맞아요. 그런데 사실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일본의 나이토 토라지로라고 일본 교토대의 역사학계를 이끈 인물인데요. 동경대 출신들하고 양대 산맥을 이뤘던 나름대로 일본에서 저명한 역사학자인데, 그래서 야마대국이 어디 있냐라는 걸 갖고 도쿄대와 교토대가 싸울 때 그 교토대파의 그 선봉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삼국사기하고 일본서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원래 일본의 고대사 연구관은 일본서기의 기년에 의심을 품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다 거짓이라는 거죠.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연대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대한 유력한 방증으로서 조선고사 등 한국의 기년을 참고하고, 더욱이 그 기사의 내용까지도 조선고사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이게 뭐냐면, 일본서기는 연대부터 안 맞기 때문에 그 연대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알려면 조선고사,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국통감 등을 가지고 비춰봐 가지고 연대를 맞추고, 연대뿐만 아니라 그 기사의 내용까지도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비춰봐 가지고 사실인가 아닌가를 따져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를 기준으로 맞으면은 사실이고 아니면은 거짓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만희시류, 조선총독부의 이만희시류, 경성제국대학 교수였던 이만희시류가 지금의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영원히 충성하는 이만희시류 박사 하면 뭐 남한 강단사학자들 막 환장을 하죠. 너무 훌륭한 분으로. 이 이만희시류 박사가 양국고사의 근본적 연구 및 삼국사기가 이용한 진화사적 등의 연구로부터 종래 연구법을 일변하여 일본고사, 일본서기 고사기에 실려있는 사실에 무게를 두게 되었다. 이만희시류가 삼국사기 가짜기 일본서기 진짜야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총독부에서 일본 구급파들이 이만희시류를 엄청 밀었죠. 그 총독부의 그 당시 막강한 권력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총독부와 경성제국대학에서 이걸 갖다 막 일본서기가 진짜고 삼국사기 가짜야 이제 밀어붙이니까 그 사람들이 권력 갖고 있으니까 한때 말을 못했죠. 그러다가 당연히 해방 이후에는 바로 잡혔어야 되는데, 해방 이후에도 이병도, 신석호 같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한국 역사학계를 다 장악해가지고 이만희시류가 주장한 이걸 갖다 사실이야 라고 하면서 삼국사기는 가짜를 몰고 일본서기 신봉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런데 과거에는 일본서기가 진짜다. 해방 이후에는 이 식민사학자들도 이렇게까지 말 못했는데 요 근래 들어와 가지고 일본에서 학위 받고 일본 구급파들 돈으로 학위와 생활비 받고 박사학위 따가지고 국내 귀국해서 교수가 된 사람들이 이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됐어요. 다른 분야는 우리 사회가 친일 색채가 점차 약화돼가는 중인데 요 역사학계만 역으로 시간은 거꾸로 흘러가지고 총독부 시절로 그대로 돌아간 겁니다. 일본서기의 가장 큰 논란이 369년도죠. 일본서기 신공 49년을 갖다가 120년 끌어올려가지고 369년에 임날본부가 설치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신공왕후조가 논란이 되죠. 그런데 신공왕후조로 갖다가 120년 끌어올려서는 안 된다라고 한 사람들이 일본서기 편찬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서기 편찬자들이 일본서기 신공 49년이 서기 239년인데 그 일본서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해는 태세김이다 라고 해놓고 나서 그 삼국지 위주에서 명제 경초 3년에 외여왕이 대부 난드성 등을 대방군에 보내 천자를 아련하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했다라고 하는 요 기사를 딱 껴놨어요. 뭐냐면 삼국지 위주에 보니까 명제 경초 3년 239년에 외여왕 비미콘데요. 외여왕이 사신을 보냈다라고 하는 기사를 일본서기에 껴넣었어요. 그래서 실제 삼국지 위주를 찾아보면 경초 2년 238년 6월에 외여왕이 대부 난흥미 등을 보내서
대방군에 이르러 천자의 조공을 바치기를 원했다. 그래서 대방태수 유화가 서울에 이르게 했다. 위나라에서 그 친위외왕 비미호에게 명한다라고 하는 국서를 내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삼국지 238년도에 있는데 이걸 갖다가 신공 39년에 그대로 끼워 넣었어요. 이게 바로 기준이야라고 써놓은 거죠. 일본 허기 자체가. 근데 일본 허기 자체가 이 신공왕후하고 신공왕후기를 쓰면서 외여왕 비미호와 같은 인물이라고 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일본사 대사전에서도 연대 조작했다는 걸 인정하죠. 그래서 신무 즉위를 서기전 660년으로 설정해 초기 천황들이 부자연스럽게 장수하고 그 다음에 신공황후기는 위지외인전의 비미호로 생각되지만 그러면 신공이 그 위나라에 사신을 보낸 해가 238년, 240년 이렇게 되죠. 이 시대 때 인물인 비미호라는 게 신공왕후가 일본사 대사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 369년에 신공이 가야 점령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다 헛소리란 이야기죠. 그런데 120년 정도 연대를 끌어올렸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일본에서는 일본 서기를 연구하려고 하면 암만 공정하게 하려고 해도 공정할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역사를 연구할 수가 없어요. 일본 서기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일본 서기에서 그 이야기를 한 번만 써놓은 게 아니라 신공왕후 40년, 240년도에는 아무 기사가 없고 삼국지만 써놨어요. 삼국지 위주에서 정시원년 240년에 건충교육 제유동을 보내와 조서와 인수를 받들고 외국에 이르렀다. 그 위나라에서 사신을 보냈다 하는 이야기만 써놨어요. 그럼 일본 서기에서 신공왕후 40년에 삼국지 위주에서 이 사신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써놨으면은 바로 이 240년이 기준이다라고 써놓은 거죠. 실제로 삼국지 위주 240년대로 보면은 대방태수 궁준이 건중교의 제유등에게 조서와 인수를 받들고 외왕에게 이르게 했다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신공왕후는 일본 서기에 이 편찬자들도 사실은 비미호다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거짓말도 몇 가지 갖다 끼워넣은 거죠. 그런데 이 비미호는 삼국사기에도 나와요. 비미호가 상당히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데 삼국사기 신라 아달라 왕 20년에 보면 여름 5월 외여왕 비미호가 사신을 보내 예물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 비미호는 삼국지에 의하면 중국에도 위나라에도 사신을 보냈어요. 그리고 요 사실을 갖다 일본 서기에서 끼워 넣었다는 거는 이 신공은 이 2세기 말부터 3세기 중반까지 살았던 바로 비미호다라는 거를 갖다가 일본 서기 편찬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신공왕후가 369년까지 살아가지고 가야를 점령하고 칠국을 설치할 칠국을 정벌할 수 있냐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신공왕후는 중국의 이 삼국지를 보면은 247년경에 사망한 걸로 나와요. 그 248년에 태수왕기가 관에 도착했다. 근데 왜 그 외여왕 비미호와 군호국 남자왕 비미궁 호소가 불화해서 외국 사신 제사와 5월 등이 대방군에 와서 서로 공격하는 상황을 설명했다. 근데 이때 비미호가 사망하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 어간에 이게 247년을 얘기하면서 비미호가 사망했다라고 하니까 요 무렵에 247년이나 뭐 248년이나 이 무렵에 비미호가 세상 떠난 거죠. 사망하니까 무덤을 직경 100여 보로 크게 만들었고 노비 100여 명을 훈장했다. 다시 남자왕을 세웠으나 나라에서 복종하지 않고 서로 죽여 죽은 자가 1000여 명이었다. 비미호의 종려 13살 이려를 왕으로 옹립하니 나라 안이 비로소 평안해졌다. 라고 하는 이거는 중국의 삼국지 기록은 아무도 거짓말이라고 못해요. 이 기록은 사실이라고 하는 외국의 일을 전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록이 사실이고 일본 서기 편찬자들도 이 기록을 갖다가 일본 서기에 끼워 넣지 않습니까? 이 삼국지 기록을 갖다가.
그러면 일본 허기 편찬자들 자체가 신공항우가 비미호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장난을 조금 친 건데, 그 장난친 그걸 갖다가 일본의 구급파들은 자기네한테 유리한 거니까 뭐 삼한을 점령했네, 가야를 신라를 공격해가지고 뭐 비자벌 남가라 뭐 탁국 뭐 하는 7개 나라를 정복했네라고 자기네한테 유리하니까 믿는다고 치는데, 우리가 그걸 왜 믿냐 하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일본 서기로 보는 신공항우의 삼한정벌과 임나 출국을 세웠다라고 하는 얘기는 완전한 허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는 신공 39년은 서기 239년, 40년은 240년이라고, 그리고 그 43년은 243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냐, 삼국지의 연대를 갖다 거기 끼워 넣지 않습니까? 그 일본 서기 편찬자들이 이때는 이 시기는 바로 예를 들어서 238년이다, 뭐 240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공항우가 실제 살아있었던 때는. 그래서 신공 43년이 243년인데 신공 49년이 어떻게 369년이 되냐 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신공은 한 200살 이상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임나에 관한 걸 보면 식민사학 하는 사람들은 임나가 가야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주장하는데, 일본 구급파들하고 남한에서 식민사학 추종하는 사람들은 임나가 가야다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데,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금관가야는 532년에 구영왕이 신라에 항복하는 거로 끝났죠. 그 다음에 562년에 이사부하고 사다함이 대가야를 정복하죠. 그래서 562년 이후에는 가야가 안 나와요.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는. 근데 일본 서기에는 그 100여 년 뒤인 646년에도 가야가 존속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 서기에 나오는 임나는 삼국사기의 가야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남한 강단사학자들은 이런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거를 가지고 계속 거짓말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일본 서기를 보고 반박하겠냐. 일본 서기를 누가 보겠어. 우리만 보는 거지.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만 카르텔을 져가지고 자기네 카르텔에서 한 걸 가지고 역사는 그냥 우리가 한 것만 외우면 돼. 우리가 한 것만 따르면 돼. 국가 정부는 우리가 역사할 테니까 돈만 돼.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건데요. 불행하게도 이 시스템이 지금까지 유지돼 가지고 역대 정권들이 이 식민사학자들과 한 몸이 돼서 많이 움직였고, 지금도 가야사를 정립한다고 임나를 끌어 들어가지고 국고 1조 2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임나 일본 부서를 지금 선전할 판인데요. 다행인 거는 이제는 지역 현지 분들, 경상도 전라도 분들이 이 흉계를 알기 시작해가지고 현지에서 반발이 나오면서 한국사를 가야사를 임나사로 뒤바꾸려고 하는 이 시대적인 도둑질이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